안녕하세요. 피트니스 510 퍼스널 트레이너 나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탄수화물의 이제 기본 설명, 그리고 종류, 그리고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점, 또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정리해서 이런 목차 순으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탄수화물이란 무엇일까? 저희가 탄수화물은 산소, 수소, 탄소 이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유기물로서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생체 구성 물질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보통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산이 되고 다른 동물이 이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곡물을 재배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도 불리면서 빵, 설탕, 과자, 밥 등 다양한 음식이나 재료에서 단맛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그 안에 속해진 식이섬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당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단당류와 이당류로 구분이 됩니다. 단당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형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가지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자연 속 과일에서 주로 얻을 수 있고요. 갈락토스는 젖당의 일부로 우유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중 중요한 것이 포도당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당류는 방금 이야기했던 단당류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 두 번째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이제 3가지에서 10개까지는 소당류, 그 이상은 단당류로 결합되어 있으며 다당류로 분류합니다.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의 형태 및 구조를 만들며 녹말과 글리코겐은 에너지의 저장 형태로 사용됩니다. 식이섬유는 복합 탄수화물 중 하나이며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영양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식이섬유가 인체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흡수 능력이 강한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늘어나 공간을 차지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음식들을 느리게 소장을 통과해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또한 대장에서도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유익균이 왕성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제1에너지원이면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먼저 줄이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저장이 되고 과잉이 되면 지방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뇌 활동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케톤체가 생성이 되고 혈중 케톤 농도가 증가하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로와 무기력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주요 에너지원이 없는 가운데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되긴 하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면 곧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모든 장기와 신체 대사, 항상성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내 CPU인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와 항상성을 지키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탄수화물은 보통 내가 필요한 총 열량에서 55%에서 65% 정도는 꼭 드셔줘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탄수화물 과잉인데요. 우리 식탁에서는 사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정제된 흰 쌀밥이라든가 달콤한 디저트, 빵 여러 가지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잉되게 먹을 환경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 과잉이 되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장 및 혈관, 간 등의 지방이 쌓여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 시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등 혈당이 낮춰지지 않는 당뇨병을 유발을 합니다. 이상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직업, 환경, 성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바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내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을 참고하시고 그에 맞춰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영양섭취 기준 그것을 따라 드셔도 되고요. 물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지만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늘리거나 아니면은 줄이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저는 피트니스 510 퍼스널 트레이너 아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